전국에 계시는 한과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과형의 대표적인 전형인 일반 전형과 장형실 전형에 대한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장형실 전형에 대한 자주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서 7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이 선정 기준은 한과형 홈페이지 기준입니다. 질문입니다. 한과형 장형실 전형 자주 묻는 질문 첫 번째. 장형실 전형에서 말하는 수학과학의 특정 분야란 장형실 전형에서 말하는 수학과학의 특정 분야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가? 계속 장형실 전형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수학과학 특정 분야에서 수학과학 특정 분야에서 특정 분야에서 특정 분야의 특정 분야의 특정 분야의 수학과학 전체 분야가 아니야. 수학과학 정보교과 중에서 특히 어떠어떠한 구체적 과목이나 단원 혹은 구체적 증명이나 조사, 실험 등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탐구한 활동이 있어야 해. 탐구 역량, 열정, 그리고 지속성. 이게 계속 강조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특기 분야는 수학은 당연히 수학 교과고 과학의 특정 분야는 물화생지를 다 정보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든 화학이든 생물이든 아니면은 정보 교과 있죠. 최근에 정보 교과가 계속 뜨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내가 수학, 과학을 다 잘하는 이와 같은 성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수학과학 성적 및 학업 역량은 일반 전형, 장형실 전형은 그게 아니야. 물론 성적도 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 이런 여러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의 특기 분야를 고르게끔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분야가 아니다. 그러면은 기타에 체크하고 자신의 탐구 영역을 명확하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가 아니다. 그러면은 지구과학이다. 천문학이다. 그러면 기타 하나에 체크하고 천문학 이렇게 해가지고서 천문학, 행성 관측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분야를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한과형 장형실 전형 자주 묻는 질문 두 번째. 장형실 전형에 추천되는 학생은 일반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장형실 전형에 추천되는 학생은 일반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당연히 그 구조를 봐야죠. 일반 전형과 장형실의 구조를 살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일반 전형과는 달리 장형실 전형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를 안 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학생들이 부담스러운 게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죠. 이것이 곧 사교육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매번 비난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를 안 보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지속적인 탐구 분야가 있어가지고 해당 분야의 지식과 탐구 역량으로 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형입니다. 작년에 어떤 학생 경우에는 자신이 계속 지속적으로 탐구했던 분야가 컴퓨터 키보드 분야였어요. 그래서 원통형 키보드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키보드를 다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손목에 무리가 안 가고 그리고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탐구해가지고 기록물을 만들어가지고 1단계 통과하는 이제 그와 같은 역량을 발휘해줬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봐서 수학, 과학에 대한 완벽한 성적 위주의 전형이 아니라 또 고루고루 모두 잘하는 이와 같은 영재성이나 잠재력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특기 분야에서 특정 분야에서 어느 한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특기 분야에서 특정 분야에서 어느 한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특정 분야에서 어느 한 분야에서 특정 분야에서 어느 한 분야에서 특정 분야에서 특정 분야에서 특정 분야에서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중에서 어디 물리면 물리, 생명과학이면 생명과학 아니면 요즘에 특히 정보 분야가 많죠.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서 아니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데이터 사이언스, 통계 이쪽 분야면은 그 분야도 아주 좋죠. 단순한 앱 개발 이 부분 것은 좀 너무 루틴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보 분야를 자신의 주 특기 탐구 분야로 선택하는 학생들은 좀 심층적인 연구 그리고 지속적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 것은 전문가들이랑 좀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형실 전형은 결국은 수학, 과학에 대한 고루고루 잘하는 그와 같은 실력 있는 자가 아니라 특히 탐기 분야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우수한 탐구 역량, 지속적인 탐구 역량을 보여주는 학생이라는 점, 이 부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과형 장형실 전형 자주 묻는 질문 세 번째. 장형실 전형과 일반 전형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장형실 전형과 일반 전형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장형실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는 학생은 수학, 과학,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탐구 역량 및 열정을 수학, 과학, 특정 분야에서 수학, 과학,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탐구 역량 및 열정을 자기주도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속성, 지금까지 자기주도성과 지속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형의 2단계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를 안 봅니다. 대신에 심층 구술 및 면접 평가를 통해 장영실 전형 지원자의 역량, 열정, 이 부분 것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면접이 2번이나 이렇게 진행됩니다. 1차 면접이 있고 1차 면접에서 심층 구술 및 면접 평가 대상자를 선발하고 집중적으로 구술과 면접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영실 전형은 가능한 지원자의 역량과 열정을 학생 기록물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부분이 일반 전형과 두드러진 차이죠. 핵심적인 것은 일반 전형의 2단계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가 장영실 전형에는 전혀 없다. 우선적으로 추천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천을 학교에서 받지 못하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일반 전형과 구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장영실 전형은 수학, 과학에서 자기주도성 그리고 지속성을 보여준 학생 그리고 2단계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검사 이 부분이 면제되는 대신에 무조건 심층 구술 및 면접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기록물을 제대로 잘 관리하고 그리고 1차 기본 면접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과형 장영실 전형 자주 묻는 질문 4번째. 장영실 전형과 일반 전형에 모두 지원할 수 있나요? 장영실 전형과 일반 전형에 모두 지원할 수 있나요? 네, 둘 다 동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장영실 전형에 지원하면 일반 전형에 지원할 수 없어요. 장영실 전형에 지원하지 않으면 일반 전형에 지원할 수 있죠. 그러면 장영실 전형에 지원했는데 불합격됐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오히려 일반 전형에 지원했으면 합격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는 장영실 전형에 최종 합격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추천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장에 의해서 추천된 학생 중에서 대략적으로 최대 150명 정도까지 중에서는 일반 전형의 1단계를 면제해주고 2단계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러면 이때 지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영실 전형과 일반 전형의 동시 지원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은 가능하면 장영실 전형에 지원할 것을 추천드려요. 장영실 전형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추천된 학생 중에 그래도 괜찮은 학생은 일반 전형 2단계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물론 일반 전형 2단계 응시 자격이 부여됐다라고 해서 일반 전형에 무조건 합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장영실 전형에 추천된 학생 중에서 일반 전형에 2단계 응시 자격을 부여받을 정도의 학생이면은 어느 정도 일반 전형으로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2단계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장영실 전형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장영실 전형에 불합격했어요. 그런데 일반 전형에 2단계 응시 자격도 못 받았어요. 이 학생들은 사실은 영재학교랑은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지원하면 돼요. 일반 전형에 가능성 있는 학생은 이미 장영실 전형에서 추천된 학생 중에서 최대 150명까지를 일반 전형 2단계 응시 자격을 주기 때문에 장영실 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2번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환과형 장영실 전형 자주 묻는 질문 5번째. 장영실 전형에 추천된 학생은 다른 영재학교에 지원해도 되나요? 장영실 전형에 추천된 학생은 다른 영재학교에 지원해도 되나요? 네,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장영실 전형에 추천된 학생, 즉 본인이 추천받을 의사가 있고 그리고 장영실 전형에 지원해서 교장 추천을 받았어요. 학교장 추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이미 그러면은 장영실 전형에 지원한 학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영실 전형에 지원한 학생은 결국은 다른 영재학교에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중복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한과영 장영실 전형도 그렇고 다른 영재학교의 전형에서도 모두 지원 무효 처리가 됩니다. 이 점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영실 전형에 추천된 학생은 다른 영재학교 지원이 불가능하다. 오로지 장영실 전형에 지원한 거다. 다만 장영실 전형에 합격 못해도 한과영의 일반 전형 2단계의 응시 자격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다만 그 인원이 최대 150명까지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장영실 전형에 추천된 학생은 다른 영재학교 가지 말라는 거죠. 이미 한과영 장영실 전형을 추천을 했으면 장영실 전형으로 합격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부족해서 일반 전형 2단계 응시 자격을 줄 테니까 그 응시 자격으로 한과영 일반 전형으로
지원해서 한과형에 오든지 아니면은 장형실 전형도 합격하지 못했고 그리고 일반 전형 응시 자격도 부여 못 받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른 영재학교는 어차피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영재학교랑은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한과형에서는 한과형을 오려면은 장형실 전형으로 오든지 일반 전형으로 와라. 아니면은 다른 영재학교는 가지 말아라. 아예 가지 못하게 못 박아 놓고 있죠. 왜? 장형실 전형에 추천된 학생은 다른 영재학교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과형이냐 아니냐 이거 먼저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한과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장형실 전형에 먼저 지원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한과형이 아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장형실 전형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일반 전형 그건 나중에 지원 여부를 판단하면 돼요. 장형실 전형은 2024학년도부터 3월 달에 원서를 받기 때문에 매우 빨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돼요. 다음 질문입니다. 한과형 장형실 전형 자주 묻는 질문 6번째. 학교에서 3명 이상의 추천은 불가합니까? 학교에서 3명 이상의 추천은 불가합니까? 네, 3명 이상은 추천 안 해줍니다. 아무리 해당 중학교가 영재학교 과고를 많이 보낸 학교라고 할지라도 학교당 최대 2명까지만 학생을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과형에서 장형실 전형으로 2명을 추천해서 지원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일반 전형으로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학생의 특징과 전형별 인재상을 잘 고려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 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능한 학생들 추천을 할 때 단순 성적만 고려하지 마시고 반드시 장형실 전형에 갖는 인재상, 특성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장형실 전형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장형실 전형의 추천 조건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수학과 과학 특정 분야에서 그러니까 수학 과학의 전체적인 모든 성적이 완벽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수학 과학의 특정 분야에 탐구 역량 및 열정이 뛰어나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 부분 거 어떤 특정한 단원이어도 되지만은 방식도 관계없습니다. 이 학생은 수학의 증명에 있어서 자기만의 증명법으로 굉장히 영특함을 보여준다. 과학의 특정 교과에 있어서 아니면은 본인이 창의적 발명과 더불어 가지고서 해당하는 과학 이론을 어떻게 응용하느냐 적용하느냐에 있어서 역량, 열정 이런 학생이면은 가능하면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시고 반대로 학교에서 그걸 인식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부모님이나 수험생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이 탐구 주제를 발굴해내고 특히 한과형 장형실 전형에서 강조하는 지속성이 있어요.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탐구한 경험을 가지고서 자료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 사실을 제대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하루 이틀에 뚝딱 해가지고 나오는 자료가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 증빙 자료를 차분하게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학생, 이런 학생이 장형실 전형에 유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특히 이 화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들이 학생 교장 선생님한테 추천해서 교장 선생님의 추천을 받게 되는데 이런 점에 주의해서 추천을 해주시고 학교의 어떤 추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수학, 과학 중에서 무조건 수학, 과학이 모두 완벽하다. 이것을 떠나서 특정 분야에서, 얘는 수학의 어느 분야에서, 과학의 어느 분야에서 탐구 역량과 열정이 있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탐구한 경험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학교에다가 요구해야죠. 우리에 추천해 주세요.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한과형 장형실 전형 자주 묻는 질문 7번째. 장형실 전형은 지원받지 않고 학교장 추천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2023년은 장형실 전형을 먼저 지원을 받았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소나 다 지원할 수 있었죠. 한과형에서 심사하는데 불필요한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하지 말고 일단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라.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은 걸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과 1년밖에 안 된 전형을 바로 바꿉니다. 그것도 예고도 없이 바꾸죠. 23학년도는 장형실 전형이 지원을 받았으나 24학년부터는 상시 발굴 체제, 인재 발굴을 하는데 365일 계속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시 발굴로서 장형실 전형이 전환됐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원한다고 무턱대고 지원할 수는 없어요. 우선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고 그리고 자신의 관찰물들, 특히 수학과학에서 내가 어느 분야에서 탐구를 지속적으로 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료를 지금까지 만든 것이 이거다. 그러니 저를 추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든지 아니면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 중에서 특히 장형실 전형 인재상 말씀 계속 반복드리지만 수학과학의 특정 분야에서 탐구 역량, 열정이 뛰어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 것. 이런 학생을 학교 교장에게 추천하고 학교장이 정식적으로 한과형에 추천을 해줌으로써 장형실 전형이 접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형실 전형은 지원받지 않고 학교장 추천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장형실 전형의 인재상을 제대로 교사 또 학교장이 최종 판단을 해라. 걸러서 보내라. 이 말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